안녕하십니까. 수리물리 선형대수 12번째 강의는 행렬의 대각선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행렬의 고유값 방정식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한번 풀어봤는데 이 행렬 m에 대한 그러니까 O-2, -2에 대한 아이겐 벡터하고 고유 벡터하고 R과 고유값 람다를 구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그 고유값 방정식을 풀게 되면 이 m에 대한 고유값은 람다가 1과 6이 나오고 람다가 1일 때 고유값이 1일 때의 규격화된 고유 벡터는 제가 여기 이제 좀 구별을 하려고 이제 x1, y1 이렇게 썼는데 그 놈은 이제 루트 5분의 1, 1, 2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그 고유값이 6인 경우에 규격화된 고유 벡터는 루트 5분의 1에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요거를 갖다가 결국은 이 얘기가 뭐냐면 이 행렬 어떠한 행렬 이 지금 대각선 성분도 있고 비대각선 성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부터 이제 비대각선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어진 벡터의 고유값 방정식을 풀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면 고유값이 1하고 6이 나왔다. 어떠한 벡터의 어떠한 요 m이라고 하는 행렬을 어떤 벡터에 액팅을 시켰더니 이 벡터는 변하지 않고 이 벡터는 사이즈만 변하거나 아니면 변하지 않거나 확대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뭐 아니면 변하지 않거나 이게 이제 고유 벡터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람다가 1하고 6이라는 얘기는 제가 이거를 재해석할 수가 있어요. 람다 고유값이 1과 6이라고 하는 얘기는 원래 어떠한 행렬이 있는데 m 대신에 m 프라임 제가 d 이렇게 썼는데 이 행렬이 대각선 성분 1과 6을 갖고 비대각선 성분은 0인 이러한 행렬의 고유값 방정식을 풀면 요 놈도 사실은 고유값이 1과 6이 나옵니다. 그렇죠? 1과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풀어보면 요 놈을 이제 우리가 그 고유값 람다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요 놈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주면 당연히 얘도 고유값이 1과 6이 나옵니다. 제가 요거를 가지고 고유값이 1일 때 람다가 1일 때의 고유 벡터를 계산을 해주면 사실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건데 여기 람다 자리에 1을 놓고 요 놈을 계산을 해주면 요 놈은 x 프라임은 0 곱하기 x 프라임이니까 x 프라임은 undetermined, undetermined는 잘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뭐냐면 0이 돼야 돼요. x 프라임, 그러니까 0 더하기 5y 프라임이 0이 돼야 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y 프라임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규격화된 고유 벡터는 람다가 1일 때 규격화된 고유 벡터를 제가 이제 프라임이라고 일단 썼는데 그 놈은 뭐냐면 y는 반드시 0이 돼야 되고 x는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x는 그냥 제가 1로 둘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유값이 이렇게 주어진 대각선 행렬 10, 06이라고 하는 대각선 행렬의 고유값 람다 이퀄 0을 갖는 고유 벡터는 1,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람다가 6일 때 람다가 6일 때 제가 계산 하나마다 똑같 0, 1이 나올 텐데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이제 람다가 6일 때를 넣어주면 얘는 1 빼기 6, 0, 0에 6 빼기 6 x 프라임, y 프라임은 0을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이 경우는 요거를 풀면 방정식을 풀면 x 프라임은 반드시 0이 돼야 되고 y 프라임은 결정이 안 나 있죠. 그러니까 x 프라임이 0이라는 얘기는 결국 x 프라임은 반드시 0이 돼야 되니까 그놈을 이용해서 y 프라임은 undetermined인데 내가 이제 결정을 해주면 돼요. 얘가 0일 때 얘는 그냥 1이라고 우리가 써주면 이게 규격화된 고유 벡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각선 행렬 10, 06이라고 하는 대각선 행렬의 고유값은 당연히 1하고 6밖에 없을 테고 1을 갖는 고유 벡터는 10 여기다가 10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걸어주면 이게 1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다가 01이라고 하는 요 고유 벡터를 걸어주면 요 람다 값이 6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푸나 이 문제를 푸나 고유값은 똑같은 고유값을 갖는데 행렬이 얘를 계산하는 것보다 얘를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이걸 보통 우리가 행렬의 대각선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행렬을 이용해서 고유값 방정식을 푸는 건 어떠한 행렬이 대각선화된 행렬 1, 6, 대각선이 1, 6이고 비대각선 성분이 0인 이 행렬의 고유값 방정식을 푸는 거하고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제 고유값도 훨씬 고유 벡터도 훨씬 더 심플해졌죠, 얘보다. 그게 바로 이제 행렬의 대각선화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문제를 푸나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푸나 똑같은 고유값을 갖고 이제 고유 벡터는 이 행렬에 따라서 고유 벡터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똑같은 고유값을 가지려면 내가 이렇게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 둘 사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m 프라임 d라고 바꿔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r이라고 하는 벡터가 r 프라임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r 대신에 r 프라임으로 바뀌었고 m은 m 프라임으로 바뀌었고 r은 r 프라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고유값은 똑같은 거죠. 람다는 똑같은 거죠. 이제 이러한 변환을 우리가 행렬의 대각선인데 이러한 변환을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과연 m으로부터 m 프라임을 우리가 좀 시스테매틱하게 얻을 수 없을까? 뭐 r이라고 하는 놈으로부터 그러면 r 프라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얻을 수 없을까?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변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체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똑같은 고유값을 갖는 두 예제를 구했고 이 경우에 m은 좀 복잡하고 오른쪽에 있는 프라임이라고 하는 놈은 아주 심플하게 대각선 성분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의 왼쪽에 있는 고유 벡터도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대각선화된 매트릭스에 대한 고유 벡터는 훨씬 더 심플하죠.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요 x1, y 프라임 이 벡터하고 요 벡터를 이용해서 행렬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x1, y1 성분이 첫 번째 컬럼에 x2, y2 성분이 두 번째 컬럼에 놓아서 2x2 행렬을 만들어 놓고 제가 그 놈을 c라고 둘게요. 이 c라고 하는 놈을 이제 두 놈을 더해주면 두 놈을 각각 얘가 첫 번째 컬럼으로 들어가고 이놈이 두 번째 컬럼으로 들어가면 루트 5분의 1은 공통이니까 이 c라고 하는 행렬은 루트 5분의 1에 1 마이너스 2, 1입니다. 이해하셨나요? c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러면 제가 이제 그 m이라고 하는 그 m은 c에다가 m을 곱해준 거하고 m 프라임에다가 c를 곱해준 거는 사실 같아요.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요 두 개는 mc는 cm 프라임하고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돼요. 요게 m이죠. m이라고 하는 거는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고 c라고 하는 거는 루트 5분의 1에 1 마이너스 2, 1 제가 루트 5분의 1은 공통인수니까 이거 바깥으로 빼준 거고 그 다음에 cm 프라임을 계산해주면 c라고 하는 놈이 루트 5분의 1에 1 마이너스 2, 1 그 다음에 m 프라임은 1, 0, 0, 6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를 다 계산을 해주면 두 개가 같은 결과를 줍니다. 그 두 개가 같은 결과를 주는데 그 결과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게 계산은 뭐 큰 중요한 건 아니고 MC가 결국은 CM 프라임하고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C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주면 MC는 CM 프라임하고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C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내가 이제 요거를부터 제가 양변에 지금 두 식의 양변에 C의 인버스를 제가 곱해줄게요. 다 왼쪽에 곱해줘야 돼요. 매트릭스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두 놈을 다 왼쪽에 여기도 이쪽에 C 인버스 이쪽에도 C 인버스로 해주면 여전히 두 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C 인버스 M의 C는 C 인버스 C의 M 프라임하고 같고 C라고 하는 행렬하고 그놈의 역행렬을 곱해주면 당연히 단위 행렬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은 그냥 M 프라임만 남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때 C 인버스는 어떻게 계산하죠? 2x2 매트릭스. 그래서 여기서 M 프라임이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얻으려면 M으로부터 M 프라임을 얻으려면 M 프라임은 C 인버스 M의 C. 그래서 우리가 C라고 하는 벡터를 하나 만들어주면 M 프라임은
m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C라고 하는 행렬을 통해서. 이때 C 인버스는 어떻게 되죠? 2x2 행렬의 C 인버스는 루트 5분의 1에 이 대각선 성분은 서로 교환을 해주고 비대각선 성분은 부호를 바꿔주는 게 그 역행렬이라고 했죠. C 인버스는 루트 5분의 1에 1, 2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게 C의 역행렬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해주면 C하고 C 인버스를 이용해서 M의 양쪽에 이렇게 샌드위치를 시켜주면 M 프라임이라고 하는 요 대각선 성분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경우에는 우리가 C 인버스를 해주나 그놈의 헐미션 컨주게이트를 해주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헐미션 컨주게이트는 행하고 열을 바꿔주고 트랜스포즈를 해주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해준 게 헐미션 컨주게이트의 연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C의 헐미션 컨주게이트를 해주나 C 인버스나 같다. 그걸 우리가 이제 유니타리 행렬이라고 했는데 C 인버스나 C 헐미션 컨주게이트는 이제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요거를 통해서 그럼 두 식의 M으로부터 요 대각선화 되어 있지 않은 행렬을 대각선 성분으로 만들어 주려면 요 대각선화 되어 있지 않은 그 고유값 방정식을 풀어서 그놈의 각각의 고유값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 규격화된 고유 벡터를 두 개를 구하고 그 규격화된 고유 벡터를 이렇게 이용해서 C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그 C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양쪽에 오른쪽에는 C, 왼쪽에는 C 인버스를 M에다가 취해주면 이렇게 대각선화되는 그 대각선 매트릭스를 만들어줄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R 프라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R 프라임도 똑같이 변할 텐데 이 R 프라임은 뭐냐면 R이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C의 인버스를 취해주면 예를 들면 C의 인버스의 첫 번째 x1, y1을 내가 걸어주면 얘는 루트 5분의 1에 1 마이너스 2 C 인버스니까 얘는 1 더하기 2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C 인버스입니다. C 인버스의 x1, y1은 루트 5분의 1에 1, 2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그냥 1, 0 이렇게 나옵니다. 1, 0 요 계산해주면 이게 1, 0이죠. 5분의 1에 5하고 0이니까 1, 0이 나와서 이게 x1 그게 바로 x1 프라임, y1 프라임. 그래서 x1, y1이라고 하는 거는 C 인버스를 걸어주면 요 x1 프라임, y1 프라임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x2에다가 C 인버스를 걸어주면 그러면 0, 1이 나옵니다. C 인버스에 x2, y2 루트 5분의 1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요것도 계산해주면 얘는 0,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0, 1.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C라고 하는 요 행렬을 이용해주면 M을 C하고 C 인버스로 양쪽에 이렇게 샌드위치를 시켜서 계산을 해주면 M 프라임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벡터 이쪽에 R이라고 하는 벡터에 C 인버스를 해주면 R 프라임 오른쪽에 있는 이제 R 프라임으로 변하는구나. 그래서 M하고 R이라고 하는 놈이 M 프라임과 R 프라임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둘 사이 왼쪽에 있는 고유값 방정식과 오른쪽에 있는 고유값 방정식은 똑같은 고유값을 갖는데 한쪽은 다이애고널라이즈 대각선화 되어 있지 않은 행렬을 이용해서 푼 놈이고 오른쪽은 대각선화 되어 있는 행렬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M하고 M'은 어떤 관계? M하고 M'은 먼저 C라고 하는 행렬을 만들어 주는데 이쪽에서 구한 x1, y1 그 다음에 x2, y2를 이용해서 C라고 하는 행렬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우리가 그 C라고 하는 행렬과 그거의 인버스를 이용해서 M 양쪽에 C하고 C 인버스를 우리가 걸어주면 M 프라임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고 그 다음에 C 인버스를 R에다가 걸어주면 R 프라임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그 행렬과 벡터의 변환 관계식입니다. 이게 행렬의 대각선화를 시켜줄 때 그 대각선 행렬을 이렇게 구한 놈을 이렇게 1, 6으로 심플하게 만들어 주려면 R'도 변하는데 이제 R'은 이러한 관계식으로 변한다. 벡터는 이렇게 변하고 행렬은 이러한 식으로 변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행렬의 대각선화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예제로 한번 헐미션 행렬의 대각선화를 예제로 한번 볼게요. 요 놈은 헐미션입니다. 헐미션 매트릭스는 2, 3 빼기 i, 뭐 3 더하기 i 마이너스 1. 요게 헐미션인 거를 알 수 있는 거. 요 놈의 헐미션 컨주게이트를 취했을 때 그 헐미션 컨주게이트가 h하고 똑같으면 그 행렬을 우리가 헐미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놈의 헐미션 컨주게이트 h 대거를 취해주면 h 대거의 의미는 행렬을 트랜스포즈를 시켜주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시켜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트랜스포즈를 시켜주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시켜주면 그 행렬이 2, 3 빼기 i, 3 플러스 i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놈이 뭐죠? 이놈이 그냥 h 자신이죠. 그래서 h 대거하고 h가 같은 놈을 우리가 헐미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 대거를 취했는데 그게 h하고 같으면 그 행렬을 헐미션이다. 이 놈을 이제 헐미션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놈이 이제 헐미션이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러면 헐미션 행렬의 고유값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이제 요 헐미션 행렬에 대한 고유 벡터를 xy 그 다음에 고유값을 람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고유값 방정식을 잘 푸실 테니까 요 놈은 요러한 우리가 이제 캐릭터리스틱 특성 방정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는 이제 2 빼기 람다 3 빼기 i 3 더하기 i의 마이너스 1 빼기 람다 그리고 요 놈이 0이 되는 건 요게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줘서 람다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정리를 해주면 이제 2 람다 빼기 뭐 마이너스 1 더하기 빼기 람다 그게 이제 요거를 나타내주는 거고 그놈 빼기 3i 3 빼기 i 곱하기 3 더하기 i 해주면 이게 1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요 놈은 정리해주면 요게 람다 플러스 3 곱하기 람다 마이너스 4로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고유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람다가 고유값은 마이너스 3이거나 아니면 4이거나 마이너스 3과 4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람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 헐미션 행렬은 이게 행렬 안에 복소수도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렇지만 실제 이놈의 고유값을 계산해주면 이 고유값은 항상 실수가 나옵니다. 그게 헐미션 행렬의 특징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ny 헐미션 행렬을 찾고 이놈이 헐미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행렬이 헐미션이면 그 헐미션은 겉으로 보기에는 복소수처럼 보이지만 그놈의 고유값을 계산해주면 그 고유값은 항상 실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헐미션 행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헐미션 행렬의 고유값은 제가 여기다가 항상 이 말을 쓰고 싶어요. 항상 실수이다. 그럼 이제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 고유 벡터를 계산해주면 람다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2 플러스 3, 3 빼기 i, 3 더하기 i, 마이너스 1 더하기 3, xy는 0. 이제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는데 요 놈을 계산해주면 이제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고 두 개의 연립방정식 중에 제가 여기 예를 들면 x가 만약에 여기 1을 넣어주면 x가 1인 경우는 y는 어떻게 되죠? y는 3 빼기 i분의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식에서 x가 1인 경우는 y는 이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산해주면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그럼 내가 이제 y가 3 빼기 i분의 마이너스 5는 이게 제가 이제 실수와 이 분모를 실수화시키려면 3 플러스 i를 분모 분자에 곱해줘서 제가 요 놈은 3 빼기 i 곱하기 3 플러스 i는 10이죠. 그러니까 10분의 5에 3 플러스 i니까 이게 2분의 1 이렇게 부호는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 거서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i가 됩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i가 되니까 x가 2일 때는 y가 마이너스 3 빼기 i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1일 때 이 값을 주니까 양변에 2를 곱해주면 그래서 이거 x하고 y 값은 제가 어떤 값을 대입을 의미의 값을 대입해서 얻었는데 이놈을 결국은 규격화를 시켜주게 되면 x가 2, y가 마이너스 3 빼기 i를 해줬는데 그놈의 벡터의 크기를 1로 만들어주려면 그거의 크기, 요놈의 크기, 루트 x1의 절대값의 제곱 더하기 y1의 절대값의 제곱
요놈의 절대값을 제곱해주면 4. 요거의 절대값을 제곱을 해주면 10. 요게 바로 규격화된 고유 벡터입니다. 이 규격화된 고유 벡터를 계산을 해주면 나머지 x, y가 어떤 값을 줘도 항상 요거에 비례하는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normalized 아이겐벡터를 계산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람다가 4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계산해주면 이 경우 이제 람다가 이 자리에 람다라고 하는 자리에 4를 넣어줘서 똑같은 식으로 계산해주면 두 개의 연립방정식, 하나는 2x 더하기 3 플러스 i y는 0이 되고, 그다음 3 플러스 ix 빼기 5y는 0이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요거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y가 1이면 x는 3 플러스 i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놈도 이제 분모를 제가 유리화 시켜주면, 요놈은 3 플러스 i, 그 분모 분자에 3 마이너스 i를 제가 곱해주면 분모는 10이 될 테고 10분의 5가 되니까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에 3 빼기 r 이렇게 되고, 제가 이제 y가 1일 때 x는 이렇게 되니까 y가 2가 되면 x는 3 빼기 r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제가 다시 이놈을 규격화를 시켜주면 x는 3 빼기 i, y는 2, 그 다음에 그놈의 크기를 1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가 x는 요게 y가 아니고 x죠. 요놈이 이제 요놈이 이제 x가 됩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제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규격화된 고유 벡터, 람다가 4일 때 규격화된 고유 벡터는 x는 3 빼기 i, y는 2, 그 다음에 그거의 규격화 상수를 계산해주면 루트 14분의 1,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헐미션 행렬의 고유값 방정식을 계산해주면 고유값 람다는 마이너스 3이거나 플러스 4를 가질 수가 있고, 마이너스 3일 때 규격화된 고유 벡터는 루트 14분의 2 하고 마이너스 3 빼기 r 이렇게 되고, 람다가 4일 때는 루트 14분의 1에 3 빼기 i 그 다음에 2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 놈을 다시, 그러면 우리가 고유값이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되는 거를 만들어 주려면 이 놈을 좀 대각선화 시켜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저 C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X1, Y1은 첫 번째 컬럼에, X2, Y2는 두 번째 컬럼에 넣어주면 얘는 루트 14분의 1에 2에 3 빼기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빼기 I,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놈의 인버스를 계산해주면 요놈의 인버스는 행하고 열을 요놈 대각선 성분을 바꿔주고 비대각선 성분은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고 했죠. 그걸 해주면 그게 인버스인데, 이 경우에 C라고 하는 매트릭스도 인버스를 계산해주나 요 C의 헐미션 컨주게이트를 해주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C 인버스나 C 헐미션 컨주게이트는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제가 대각선화된 H의 대각선화 매트릭스를 계산해주면 H'은 H에다가 C하고 C 인버스를 양쪽에다가 곱해주면 되는데, 그 C 인버스를 계산해주나 C 네거를 해주나 이 경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계산해주면 C 네거는 요 두 놈을 곱해주면 루트 14 두 개가 있으니까 14분의 1. 그 다음에 요 놈은 C 네거에 해당되는 양이고, 그 다음에 얘가 H에 해당되는 양이고, 요 놈이 C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이제 매트릭스 곱해주는 거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끝에 있는 두 놈을 먼저 계산해주면 파란색처럼 나온다고 하고, 근데 이제 파란색하고 이 놈 두 놈을 다시 곱해주면 이놈은 이제 14분의 1에 마이너스 42, 0, 0, 56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뭐냐면 마이너스 3하고 4 이렇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각선화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각선화된 마이너스 3을 갖는 고유 벡터는 얼마일까요? 그럼 계산 하나마나 1, 0이에요.
그 다음에 4를 갖는 고유값이 4를 갖는 고유 벡터는 0, 1이 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가지만 제가 해볼게요. x1, y1 마이너스 3을 갖는 고유 벡터에다가 C 인버스를 해주면 이 프라임드 된 좌표계에서의 고유 벡터인데 그 놈을 계산해주면 그냥 1, 0이 나옵니다. 플러스 4를 할 때는 0,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대각선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헐미션 행렬의 대각선 성분 그리고 그 대각선화된 행렬의 고유 벡터는 1, 0, 0, 1 마이너스 3을 갖는 놈은 1, 0의 고유 벡터를 갖고 고유값이 4인 놈은 0, 1의 고유 벡터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끝으로 요 또 다른 이제 조금 응용된 거를 한번 볼게요. 요건 이제 회전 행렬입니다. 이 회전 행렬은 뭐냐면 여기 이제 xy 먼저 이렇게 파랗게 된 xy 직각좌표계에 제가 r이라고 하는 벡터를 파랗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 r이라고 하는 벡터를 좌표 변환을 이용해서 좌표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x 프라임 세타만큼 돌렸을 때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는 좌표계에서는 이 화살표를 r 프라임으로 읽는데 이 r 프라임은 어떻게 얻은 거냐면 r 프라임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행렬, 이 좌표를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렸을 때, Z축으로 돌렸을 때 좌표 변환이고, 그 놈을 이렇게 R에 걸어주면 X 프라임, Y 프라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우리가 한번 해봤죠? 그리고 요 놈의 역행렬은 어떻게 계산하죠? XY라고 하는 놈은 거꾸로 요 놈의 인버스를 취해주면 되는데, XY는 요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의 역행렬은 세타를 마이너스 세타로만 바꿔주면 돼요. 근데 이제 세타 코사인은 우함수고 사인은 기함수기 때문에 그 역행렬은 코사인의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그러면 우리가 요 역행렬을 통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을 이 행렬을 취해주면 xy, r이라고 하는 벡터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r과 r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한번 배웠습니다. 제가 요놈 빨갛게 쓴 부분을 C라고 하는 행렬로 그냥 정리할게요. 그래서 R은 C 곱하기 R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고 R 프라임은 C의 인버스 R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요거 이해하셨죠? 제가 이 공간에 또 다른 벡터 라지 R이라고 하는 그 벡터를 정의하고 똑같은 방법을 제가 취해주면 그 대문자 xy하고 x 프라임 y 프라임 사이의 좌표 변환식은 대문자 xy는 c의 x 프라임 y 프라임 혹은 x 프라임 y 프라임은 그 c의 인버스의 xy 똑같은 게 되겠죠, 그죠? 뭐 r을 쓰나 스몰 r을 쓰나 라지 r을 쓰나 좌표를 세타만큼 돌리는 변화는 또 변함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라지 r은 r 프라임으로부터 c의 변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 거꾸로 r 프라임은 r이라고 하는 벡터로부터 c의 인버스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몰 r과 라지 r은 이제 똑같은 c라고 하는 변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스몰 r과 r이라고 하는 관계식은 어떻게 되죠? 그럼 내가 이제 이놈을 스몰 r과 r 사이의 관계식은 또 다른 변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r을 라지 r로 혹은 라지 r을 스몰 r로 바꿔주는 변환 관계식을 m이라고 둘게요. 그래서 라지 r이라 스몰 r에다가 어떠한 m이라고 하는 변환을 취해주면 그럼 그놈이 라지 r로 간다. 이 m은 제가 지금 몰라도 돼요. 그냥 그러한 변환 m이라고 하는 변환을 했더니 스몰 r에 걸어줬더니 라지 r로 변하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r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도 m 프라임이라고 하는 어떤 변환을 취했더니 r 프라임으로 변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m하고 m 프라임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두 개가 똑같을까? m하고 m 프라임은 똑같은 건가요? 제가 이제 이 두 놈을 보면 x 프라임, 스몰 x 프라임하고 라지 x 프라임 관계식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요 r 프라임은 m 프라임의 r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보면 제가 이제 r 프라임은 여기 이제 r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 r 프라임은
M하고 R 프라임인데 제가 여기 이 R 지금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R 프라임은 양변에 C를 해주면 MC가 어떻게 나온 걸까요? CR 프라임이 이거죠. 제가 요거를 그냥 넣어줬네요. 그 R에다가 CR 프라임을 넣어준 거고, 요거 이해하셨나요? 그 좌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R에다가 CR 프라임을 넣어준 거고, M 곱하기 R. 이 R에다가는 뭘 넣어줬냐면 C에 R 프라임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가 여기를 잠깐 요거를 읽어볼게요. R 자리에 CR 프라임. CR 프라임은 M 곱하기 C의 R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식은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변화시킨 게 아니고, 요 식을 R 자리에 CR 프라임, 그 다음에 MR 자리에 M의 CR 프라임. 요거 이해되셨나요? 제가 혼동했는데, 요거 이해하셨죠? 이제 요거는 여기에서부터 얻은 식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얻은 식이고, 제가 양변에 C의 인버스를 이제 취해주면, C 인버스 C의 R 프라임은 C 인버스 M의 CR 프라임.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요 놈은 C 인버스하고 C는 당연히 1이 될 테니까, 단위 행렬이 될 테니까 R 프라임을 계산해주면 R 프라임은 C 인버스 M의 C의 R 프라임이 되고 C 인버스 MC라고 하는 놈을 제가 그 M 프라임이라고 둔 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M 프라임하고 M은 같은 게 아니고 요 놈이 이렇게 변할 때 M 프라임은 뭐하고 같으냐면 M을 C하고 C 인버스에다 양쪽에 샌드위치를 시켜줘서 걸어줘야지 M 프라임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면 이제 M하고 M 프라임 같은 게 아니고 M 프라임은 이 M을 C하고 C 인버스를 통해서 걸어준 놈하고 같다. 이때 C라고 하는 놈은 요 빨간색, 그 다음에 C의 인버스는 요 지금 보라색으로 쓴 거예요. 그걸 이제 걸어주면 이 두 개가 M하고 M 프라임의 관계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대각선화의 응용에 대해서 몇 가지 예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